혹시 대표님은 뭐 네. 댓글을 보셨을 텐데 뭐 네. 인상적인 댓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시 그 마지막에 답변 드렸던 그 길게 쓰신 그분의 댓글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너무 필터된 정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좀 날것의 정보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MC를 맡고 있는 로보티스트 강민석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받아왔던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Q&A를 좀 답변해 주실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편을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떤 외국인 분께서 질문을 했어요. 예. 아이디 도둘리 i7k 조금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분이 뭐 영어로 되게 좀 길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How can we be sure that your robot can be judged for themselves? 이렇게 적었는데 이 내용이 되게 긴데 한글로 편의를 위해서 한글로 제가 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봇이 절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라고 질문했고 오히려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착각을 테스트에 심어야 하지 않냐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존재들은 피라미드 구조 위에 서 있고 AI는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이자 신이 될 존재입니다 라고 We are the new human race and the God 막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AI 신봉자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AI보다 더 이제 멍청하다. 가끔 그런 짤방 있잖아요. 휴먼 미쳤습니까? 약간 뭐 그런 짤방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I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의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인데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AI에 대한 판단이 일단은 저는 사실 더 논리적이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AI가 어떤 굉장히 학습이 잘 된 AI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사용될 때 물론 얘가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죽여라 뭐 약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보다 저는 신뢰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고 얘기하면 사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뭐 지배를 받으면 이제 터미네이터 찍는 거죠. 이제 그때 정말 이제 뭐 터미네이터 찍게 되는 건데 의사결정 자체는 저는 솔직히 AI가 더 공정하다 혹은 어떤 바이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어스가 없이 좀 보편화된 관점에서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에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도 솔직히 AI가 더 바이어스라고 하는 이제 편견 같은 거 없이 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죠. 너무 이거는. 약간 좀 판타지를 많이 보신 거 아닌지. 약간 굉장히 판타지 영화가 돼버리는데. 사람들한테 너 AI의 지배를 받을래라고 얘기하면 다 싫다고 하겠죠. 근데 되게 이게 사실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챗GPT를 요새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지배를 받는 거랑 솔직히 다를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AI랑 조금 더 구분되고 다른 점은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나 AI가 내린 어떤 뭐 법원의 판결이든 이거에 복종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가 가질 수 없다 혹은 뭐 이제 뭐 사람이 꼭 AI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직도 사실 AI를 쓰지 않는 부분이 의사결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크리티컬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휴전선 부근에 로봇이 이렇게 AI 같다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충분히 판별할 수도 있고 그게 북한군인지 아닌지까지도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그쵸. 있을 거예요. 쏠 거냐 이거예요. 쏘는 버튼은 AI가 못 누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누릅니다 항상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버튼마저 AI가 누르게 된다면은 이제 좀 공포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의사결정은 절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아마 그거 말을 듣고서 댓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의사결정 하는 게. 근데 물론 의사결정은 AI가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뭐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은 뭐 AI에 복종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뭐 그렇게 싫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 AI의 범주가 사실은 네. 좀 애매하거든요. 네네.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 고도화된 프로그램인가에 네네. 대한 좀 논란들이 많은데 뭐 네. 그 혹시 중국어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뭐 그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제 뭐 AI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 안에 우리가 내부를 알 수 없는 방 안에 중국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뭐 몇 명이든 어쨌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종의 중국어 글자를 입력받으면 얘를 글자로는 당연히 모르는데 요걸 뭐 점으로 쪼개서 해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 점이 어쩌어쩌 할 때마다 어떠어떠한 레스폰스를 내야 된다라는 게 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그럼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방 안에 누구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 방에다가 내가 중국어로 뭔가 질문을 써요. 중국어로 뭔가 문장을 써서 그 방에 넣으면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중국어를 모르지만 어쨌건 내가 학습한 그 이상한 뭐 점을 해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거에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서 바깥으로 다시 나가요. 그럼 그 질문지를 준 사람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맞는 답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 안에 있는 게 지능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중국어 방 문제라고 합니다. 사고 실험이에요. 이제 사고 실험인데 이제 저는 해석이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에 있는 게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유사한 지능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과학이나 공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관측 가능한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게 그 중국어 방 안에 우리가 안에 뭐가 있는지 관측이 안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종이를 넣는데 어쨌건 사람처럼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는 둘째 치고 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건 내가 넣은 종이와 나오는 종이 두 가지뿐이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종이가 다른 사람이 이제 쓴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걸 착각을 이제 판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답변이 나온다면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건 사람과 동일한 존재인가요? 뭐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측하려면 굉장히 뭐 해부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이 두 가지 다 관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지는 않지.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같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 인아웃만 놓고 봤을 때 사람과 동일한 지능을 가진 것 같은 게 애가 안에 있다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챗 GPT도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원리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 챗 GPT는 모르죠. 뭐 사실 굉장히 이제 벡터라이즈 뭐 임베딩된 어떤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 입력에 대한 정해진 출력을 내놓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능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지능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얘가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얘가 영혼이 있냐? 뭐 얘가 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돼 버리는데 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얘가 사람처럼 인풋 대비 아웃풋을 내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희가 좀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PLC 팬입니다. 네, 이 질문이 사실은 천종필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우선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남 V8H 홍랩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그 프로그램 쪽 그 유튜브 채널도 꽤 크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유튜브에 한번 나와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영상 보시면은 한번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전산학을 전공하고 지금 온라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C, C++ 그래픽스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로봇의 3D 비전이나 AI 같은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천종필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기존 인력들이 아마도 그 C, C++에 대한 그 것에 대한 장벽을 좀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교육 쪽에서 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배울 때 예제를 구구단 출력이 아니라 로봇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는 예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 인력의 재교육에 대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뭐 되게 좋은 의견이세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저는 진짜로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진짜로 그런 일을 추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육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초등학교 가면은 코딩 배워요. 그렇죠. 앞으로 10년만 있으면은 저야 사실 어렸을 때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서점 가서 터보씨 입문 이런 책이 있어요. 진짜 뭐 그 도스 쓰시던 시절에 터보씨 입문이란 책을 사서 막 공부하면서 막 게임 만들었었어요. 중학교 때 막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뭐 공부라고 해야 될지 뭐 그냥 엄마 말 안 듣는 아이였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사실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래밍도 가르쳐주고 맞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20살 이상이 되면은 얘네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논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기본 장착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친구들이 PLC를 써서 로봇을 만진다는 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PLC 보여주면 이게 뭡니까 그래요 분명히. 근데 교육부터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뭐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이제 뭐 어떤 구구단 출력하는 예제 대신에 로봇을 돌려볼 수 있는 예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로봇을 돌리려면 로봇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이 비싸요. 로봇이 비싸고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는 뭐 소위 뭐 레고로 한다면 레고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닥게 좀 실무적 관점에서 그닥 도움은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로봇을 움직여보는 교육이 있으면 좋으나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런 로봇들의 가격이 뭐 차 한 대 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하자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나마 이제 좀 간접적으로라도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제 조건 자체는 이제 레고 같은 게 제가 좀 뭐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걸 실무 교육으로 쓰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로봇을 레고를 쓰든 뭐 시뮬레이터를 쓰든 진짜 로봇을 쓰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이제 로봇을 만드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는 거랑 같냐 이거예요. 요게 보장만 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되게 안타깝지만 실무에서는 C랑 C++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뭐 이분이 그 C++이랑 뭐 C 그래픽스 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게 로봇의 어떤 제어, 그러니까 이제 응용 관점이랑 이제 조금 로우 레벨 관점이 있는데 로우 레벨 제어기를 만들 때는 C++를 뭐 C 기반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속도 문제라든지 실시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당연히
C랑 C++ 언어로 만드는 건 맞는데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하는 일이지 이제 뭐 PLC를 만드시던 분들이 로봇의 제어기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I 업체들이 쓰지 않는다는 예. 말이에요. 이분들은 로봇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인데 로봇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C와 C++를 일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뭘 쓰나요? 좀 더 편한 거를 쓰죠. 뭐 이제 파이썬이든 자바스크립트든 보통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C 계열 언어랑 이제 파이썬 같은 계열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컴파일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네. 차이가 있어요. 근데 C 언어 계열을 일단 내가 코딩을 한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거라서 컴파일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완전한 기계어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을 하지 않고 일단 실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에러를 출력해 버려요. 그래서 C로 만들면 한번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이제 좀 번거로워요. 뭐 빠르긴 하지만 실행 속도가 빠르지만 좀 번거로운 반면 뭔가를 빨리빨리 수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C라는 건. 근데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계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빨리빨리 좀 수정해야 될 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새 인공지능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파이썬을 쓰기 그쵸. 때문에 네.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좀 로봇 교육이라든지 지금이라도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좀 많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대 중국 로봇 기술력 편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내용을 보신 게 있으신가요? 좀 길게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보긴 봤습니다. 네. 짧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Just Try 5813님의 글입니다.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제어를 중국에서 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단순히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를 제어를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휴머노이드를 잘 만들어서 제어를 잘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분은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 보셔서 아시다시피 만들다 보면 이게 접근 방식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그리고 혹은 이제 액추에이터가 선형인지 혹은 회전형인지 또 어떻게 휴머노이드를 구성해야 될지 이런 단순한 사람 모양이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여야 될지 이것보다도 수만 가지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속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술과 부품 모두를 계속해서 발전할 게 자명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손 놓고 보는 게 맞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레인보우, A로봇, 에이딘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더 많고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시면 산업용 로봇도 어차피 화낙, ABB, 쿠카 그리고 협동 로봇은 유니버셜 로봇이 있는데 다들 왜 또 만들고 왜 또 다른 접근으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직은 산업용 로봇을 제한 휴머노이드든 다른 로봇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면 이야기가 다 달라지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이분은 좀 뭐 연구 쪽에 계신 분 같아요. 뭐 학생분이실지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신 분인지 아니면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표현 자체가 일단 일반인은 아니신 것 같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 많이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고 네. 아마도 이제 좀 키네마틱스나 이제 메커니즘 쪽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로봇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논문 쓸 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떤 제어 방법만 바꿨다라기보다는 이제 구성에 말씀하신 대로 뭐 선형 관절을 갖다 뭐 회전 관절로 바꾸고 제어를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로봇 분야의 논문. 어떤 형태, 주제, 접근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걸 좀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었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미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의 어떤 공적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걸 해봤자 이거에 대한 어떤 투자 대비 회수하는 게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ROI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네요. 그런 관점의 이제 얘기였고 뭐 연구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쵸. 뭐 연구야 뭐 학교든 뭐 어디서든 하면 되고 민간 자본에서 뭐 그걸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공적 자본이 투자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관점이었고, 공적 자본이 투자돼서 그런 추격형 연구를 해봤자 어차피 ROI 자체가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아까 뭐 파나기라 로봇이랑 다 있는데 왜 또 만드냐, 그다음 뭐 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냐라고 아까 댓글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메커니즘이라든지 제어 방법 관점에서 과연 어느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지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같아가지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다 비슷한 그 메커니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디스펀스 어쩌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 감지를 갖다가 하는데 토크 센서 갖다가 하지는 않아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토크 센서 달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뭐 듀얼 엔코더 같은 걸 달아서 엔코더 사이에 이제 값을 계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변이차와 이 둘 간의 약간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강성에 대한 어떤 변수를 알 수 있으면은 이 관절에 얼마만큼의 토크가 가해졌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센서랑 같은 원리기는 한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유니버셜 로봇이 잘 만들었죠,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만든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두산 로봇에서 우리는 토크 센서를 달았어요. 이 다른 방법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뭐 남들은 엔코더 2개로 쟀던 걸 우리는 센서 달아서 더 뭐 민감하게 잽니다. 근데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달라진 건 없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기구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시리얼 관절도 이렇게 UR 형태로 연결하는 거에서 뭐 이 안에 어떤 뭐 선형 액추에이터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도 없었고, 원형 선형 얘기하신 이유가 아마 그 뭐 다리 쪽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리 관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하중이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선형화 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얼마 전에 또 그 뉴스에 또 나왔던데, 그 장애인 이제 하지마비 환자들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선형 액추에이터를 많이 달아놔요. 왜냐면 이게 뭐 하중 지지에도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다리 관절은 또 이제 팔처럼 많이 돌아갈 필요가 없고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건 휴머노이드는 아직 사실 뭐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완성된 제품들,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던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제어를 알고 제외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디자인 이런 거 말고요. 되게 근본적인 로보틱스 관점에서의 되게 근본적인 모션 제어에 대한 그런 방식이 좀 다르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아니요, 모션 제어도 모션 제어고 어떤 기구학적인 메커니즘도 결국은 같은 얘기였잖아요. 새로운 액추에이터가 나와서 새로운 제어 방법이 같이 더해진다. 맞아요. 굉장히 티피컬한 어떤 논문 주제나 연구 주제인 건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완성된 협동 로봇 이시든 뭐 산업용 로봇이든 다른 방법으로 메커니즘과 제어 방법이 같이 들어갔던 사례를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 정말 근본적인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품도 성능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평준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술 평준화돼요. 새로운 걸 시도한 걸 저는 모르겠어서, 물론 연구소에서 할 수는 있죠. 네, 그 밖에도 저희 뭐 다양한 댓글들이 많았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된 내용은 중국 미친 듯이 투자해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미국 혼자 다 독식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벌써부터 오금이 저린다. 추격이 시작되면 추월은 아주 수월해지지. 뭐 거의 무슨 신흥국 수준으로 이렇게 치고 달려온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한국도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임.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도 안 할 거임. 쳐놀아야 돼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부정적인 댓글과 뭐 긍정적인 댓글 되게 다양하게 의견을 되게 남겨주셔서 저희는 되게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뭐 네. 댓글을 보셨을 텐데 뭐 네. 인상적인 댓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시 그 마지막에 답변 드렸던 그 길게 쓰신 그분의 댓글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의 이제 회사를 만들고 이 짓을 한 지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개발밖에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개발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술이 짱이고 개발자가 회사를 매겨 살리고 모든 거는 이제 무조건 개발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저도
막 만들었을 때는 회사를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회사를 쭉 끌어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저는 지금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는 엔지니어 분들, 리서치 하시는 분들들 다 이해하고 다 존중해요. 그리고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을 한번 운영을 해보면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정말 많이 바뀝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데 그 관점에서 이 댓글을 쓰신 분들이 나중에 뭘 하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창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기술과 어떤 돈, 어떤 사회적 시스템, 제도, 뭐 이념,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계속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너무 필터된 정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좀 날것의 정보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제 편파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간 말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한국의 어떤 로봇 산업의 현실을 좀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